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시신을 젓갈을 만들어 뿌린 왕 연산군은 왜 괴물이 되었나?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불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후에도 폐위된 군이라는 오명을 끝내 벗지 못한 남자. 바로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입니다. 궁녀와 기생을 궁해드리고 충신들을 죽이며 백성을 벌주던 폭군. 그러나 그 잔혹한 폭정의 그림자 속에는 단 한 사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야 알게 된 진실, 그리고 피로써 내려간 복수극. 마침내 그는 시신을 젓갈처럼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왕이 되었고, 조선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무너짐과 광기, 그리고 조선이 감추려 한 진실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연산군은 조선 제9대 왕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용. 1476년 세상에 태어난 그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며 왕위 계승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던 중전이었으나 어느 날 후궁과의 갈등 끝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을 일으켰고, 이 일로 폐비된 뒤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후대 야사와 설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어린 연산군에게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궁 안에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는 모친의 주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라나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세자였지만 그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훗날 조선을 흔드는 광기의 불씨가 되어 되살아나게 됩니다. 1494년 성종이 붕어하고 연산군은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처음에 그는 학문을 숭상하고 정치를 신중히 다스리며 신하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인 군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눌려있던 감정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비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하들의 조언조차 곧잘 분노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어둠은 결국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광기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 불씨에 불을 지핀 건 오래 감춰져 있던 한 가지 진실이었습니다. 즉위한 지 4년이 지나던 1498년 연산군은 궁 안에서 자신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윤씨가 단지 후궁과의 갈등 끝에 성종의 얼굴을 핥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폐비되었고, 그 뒤에는 아버지 성종의 명에 따라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어리적부터 철저히 감춰져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연산군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무너지듯 쏟아져 들어왔고,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닌 복수에 사로잡힌 인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분노했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조정 전체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죽게 만든 이 나라의 조정은 모두 죄인이다. 그 말은 곧 피해 보복을 예고하는 서늘한 선언이 되었고, 그 분노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산군은 김종직의 문집에 실린 조의제문을 문제 삼으며 이를 빌미로 그 사상을 계승한 살인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합니다. 김굉필, 정여창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이 유배되거나 처형당했고, 조선의 정치 질서는 한순간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겉으로는 사초의 왜곡과 사상의 문제였지만 그 본질은 연산군 개인의 분노와 감정이 만든 피해 정치였습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과거와 감정을 정당한 명분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조선의 학문과 언론은 공포 속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갑자사화는 조선 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언론을 틀어막았으며 왕과 신하 사이의 건강한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산군이 사적인 감정을
국가 권력으로 폭발시킨 최초의 역사적 비극이자 조선 왕조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1504년 연산군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두고 있었던 비극.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에게 이 사실을 전한 이는 다름 아닌 그를 키운 유모, 노비 유 씨였습니다. 유 씨는 말했습니다. 사약을 마시던 날, 패비 윤 씨는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고 그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홀로 죽어갔다고. 연산군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에 복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어머니를 주둠으로 몰아넣은 이들을 모두 처단하겠다고. 그리고 그해 조선을 뒤흔든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연산군은 윤 씨 폐위에 관여했던 신하들뿐 아니라 그 당시 침묵했던 자들까지 모두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왕의 분노는 가차 없었고 정적들은 차례로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정현왕 후 자신의 계모이자 훗날 중종의 생모에게까지 분노를 쏟아냅니다. 궁궐 한복판에서 중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왕실 전체를 복수의 도구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탈을 쓴 채 모든 것을 파괴하며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공포에 잠긴 조정. 그 중심에는 오직 한 사람,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미쳐간 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을사사화의 광풍이 지나간 뒤에도 연산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표적은 궁중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는 패비 윤 씨를 모함했던 인물로 지목되며 비극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성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으로 윤 씨가 중전에서 폐위되던 당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종에게 중상모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고 확신했고 두 사람을 궁으로 불러 직접 국문과 고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직접 철퇴를 들고 귀인 엄씨의 머리를 내려쳐 즉사시켰습니다. 왕이 후궁을 손수 때려 죽인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그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두 사람의 시신을 짐짝처럼 수레에 실어 소금에 절여서 젓갈로 만들어 산과들에 뿌리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장면은 연산군 일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야사에서는 이를 두고 왕이 시신을 젓갈처럼 만들어버렸다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복수는 이성을 삼켰고 왕은 인간성을 버렸습니다. 이날 이후 궁궐은 침묵했고 백성은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복수에 사로잡힌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인해쾌락이라는 이름의 나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을사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책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를 돌보는 대신 사치와 향락의 세계로 빠르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궁궐은 점점 연회장처럼 변해갔고 기녀와 궁녀 수천 명이 들락날락하며 그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으로 궁에 입궐한 후궁, 바로 장녹수입니다. 연산군은 그녀를 절대적으로 총애했고 장녹수는 그 사랑을 발판 삼아 정치적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엔 노래와 춤으로 왕을 위로하던 여인이 점차 조정의 인사와 정책에까지 개입하며 왕조의 중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 연산군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모든 목소리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언론 기능을 담당하던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른바 삼사를 폐지하고 성균관마저 문을 닫게 만들며 유교적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학자들의 상소를 쓸모없는 말장난이라 일축했고 백성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왕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즐거움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공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왕을 바로잡을 제도도 그를 멈출 충신도 그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분노와 욕망만을 따르던 왕, 연산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조선의 중심에서 마침내 칼을 든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506년 드디어 조선의 조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의 폭정과 장녹수의 국정 개입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였고 신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선의 도덕과 질서, 언론과 학문이 무너진 이 시점에 대신들은 왕을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결집해 일으킨 사건, 그것이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반정 세력은 정현왕 후의 아들 이역, 훗날 조선의 11대 왕이 되는 중종을 새 왕으로 옹립하기로 합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핵심 인물들은 치밀한 준비 끝에 궁궐로 진입했고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연산군을 궁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이번 반정에는 단 한 차례의 칼부림조차 없었습니다. 그토록 폭력으로 조선을 억눌렀던 연산군은 자신의 몰락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스스로 칼을 들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끌려갔고 그 침묵은 오히려 조선 전체에 더욱 묵직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1507년 4월 20일 연산군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로 알려졌지만 독살되었다는 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묘호를 받지 못한 왕, 왕으로 태어나 왕으로 죽지 못한 비극의 군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선이 인간의 분노가 통치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피로써 배운 날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왕릉이 아닌 연산묘로 불리며 왕실 예우 없이 외진 언덕에 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두 아들도 아버지의 죄를 함께 짊어졌습니다. 하나는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다른 하나는 끝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의 피는 끊겼고 그 이름은 오직 광기의 상징으로만 전해지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끝내 왕으로 죽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광기의 왕, 연산군. 그는 어머니를 잃은 소년이었고 복수에 사로잡힌 비극의 군주였습니다. 조선이 끝내 감당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분노, 그 끝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조차 자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어둠을 마주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그림자 속에서 시작됩니다.